네, 반갑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세로 전환이 됐어요. 코스피 이야기죠. 자,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달성하고 막 날아가고 좋은데 뭐 잔치집인데 우리는 왜 이러지? 자, 여기에 의아심을 좀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시장은 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범위는 사실 뭐 수급에 있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중에 있습니다.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지금 약간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는 있는데 믿을 수 없죠. 네, 얘네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차피 순매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쳐주지 않습니다. 니들은 꺼져. 네, 이렇게 좀 밀어놔도 될 것 같아요. 연기금들 요즘에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져라. 네. 자, 어쨌든 수급 동향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급등 후에 하락을 할 때 종목별 대응 전략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빼서 카카오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얼마 전에 이제 급등, 그 다음에 다시 급락, 오늘 또 다시 급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면은요. 3186포인트입니다. 오늘 3206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신고가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나타난 그런 새로운 신고가 320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까지 만들어졌었죠.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제가 아침 시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침에 일단 떠서 시작하면 주말장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얼굴이 확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서 시작할 때 그거 따라 들어가시면은 바로 귀싸대기 날라온다고 그랬죠? 어딜 따라와! 네, 그러면은, 네, 깨갱 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말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밀려서 시작하면 조금 받아서 올려주고요. 올려서 시작하면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말장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왜 그런지, 뭐, 과학적으로 접근해라, 육하 원칙을 얘기하라, 그러면 난 몰라. 네, 그런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가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 그 주범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밀렸느냐. 주말장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일단 수급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물론 시장 자체가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코스피가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아직 지지선 위치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 약간 올라서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때려맞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약간의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 만들어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들을 조금 생각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매수로 들어간 이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서 아직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뭐 아직은 뭐 프리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대신에 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약간의 부담감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 상황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말장이기 때문에 뭐 상승 후에 때려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은 긴장 상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 언제 어디서 훅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종목들 괜찮아요. 잘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상승이 목말라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막 걱정스럽게 주식 다 갖다 팔아! 막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600억. 근데 방향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 수급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팔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 상태라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한 거 찔끔찔끔 매수했는데 1,000억 원대 뭐 이렇게 매수했는데 오늘 갑자기 2,700억 훅 나와버려요. 그동안 매수한 거 다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고점대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살짝 매수했다가 조금 올라오면 또 파는 거. 이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 쪽에 집중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150억 순매수인데 에이 150억 너 갖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은 순매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2,700을 팔고 있는데 150억 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만 보게 된다면
수급의 주체들이 대형주 쪽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업종별 현황 볼게요. 업종별 현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팔고 있죠? 전기전자, 그 다음에 대형주, 코스피 200 지수 갖다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일단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금융투자 쪽에서 그동안 매수를 조금 해줬었는데 매도를 갖다 집어 던지고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연기금이 조금 사주고 있어요. 대형주 뭐 이런 쪽 사주고 있는데 겨우 이거 고작?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은 오늘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매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권 종목을 보시면 지금 뭐 재미없죠? 네, LG화학 이런 것도 오늘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야 올라가나 보다 생각하셨겠지만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 기아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플러스 국면이지만 안심하기는 어렵겠죠.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제 LG전자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많이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1.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모습 당연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도 보시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밀려있는 형태, 시젠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종목들 변화를 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제로투세븐도 한번 봐야 되겠죠. 급등 이후에 급락, 그 다음에 다시 급등. 뭐 고용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급등 이후에 급락, 다시 급등. 이런 식인데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 이후에 급등, 그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악재는 아니거든요. 악재가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영과 카카오가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침 시황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얘는 블록딜이 있어요. 블록딜이 얼마이냐면 11만원대 초반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고영 같은 경우도 지지선을 보면서 지금 25,000원 정도 수준이면 지지선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저기 요 정도 105,000원 또는 조금 더 쓴다 하더라도 11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의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블록들에 대한 부분들은 나쁜 악재이지만 주가를 끄집어 내린다고 해가지고 막 밑으로 파고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블록들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빙다리 핫바지 호구가 아닌 이상은 11만원대 이상은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블록딜을 받아가는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5천억입니다. 5천억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를 10%만 보더라도 5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1%만 보더라도 50억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악재일 수 있다.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블록딜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수익을 어느 정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급등 이후에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추세가 살아있다거나 아니면 재료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패턴인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 하락입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도를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급등,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다시 급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 그래서 오늘 70%대 수익 넘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툭툭 튀는 종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11시 10분 자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말할 거 없겠죠. 카카오도 팔고 있고요. 얘들도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좀 있겠죠. 열심히 사들이더니 낼름 갖다 파는 거 보세요. LG전자 팔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SCDI, 뭐 다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팔고 있고요. 기관들 매도하는 모습 잘 보시면 시총 상위권에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팔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 조금 다를까요? 오늘 전기전자 좀 같이 팔던데 삼성전자를 지금 순 매수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아와 삼성전자는 순 매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순 매수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면 전기전자 어디서 파는 거야? LG전자에서 팔고 있네요. 네. 전기전자 쪽에서 아까 매도가 좀 있었잖아요. LG전자에서 팔고 있는 거고, LG디스플레이에서 팔고 있는 거고, LG에서 팔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역시 네, 외국인들 순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달라붙어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 악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굳이 지금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조정받고 가격이 좀 싸지게 되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임즈 위메이드도 팔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했다가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죠. 뭐 지금은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단기적 포지션에서의 어떤 주가 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40% 먹었으면 됐어 이러면은 차익 실현 하셔도 괜찮습니다. HMM 같은 경우 다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온다 그러면은 그 즉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네, 이 종목에 대한 관점들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RSI 지표도 지금 70에도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주가가 조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오후에 수급이 뭐 외국인의 매수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연기금이 더 많은 매수를 해준다거나 금융투자가 미친 척하고 매수를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마이너스 전환됐지만 플러스로 다시 올라가서 확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별로죠. 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전장은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오후에도 좀 늦지막히 한 2시 30분 넘어서 그럴 때 수급 상황 보고 얘들이 좀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 싶으면 그때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거나 그거 아니면 오늘 매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월요일로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다고 그랬죠? 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급한 거예요. 떨어질까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더 싼 가격, 당장을 팔고 싶어. 이렇게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대신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흐름에 상황을 보고 수급 상황을 보면서 현명한 대응들을 좀 해나가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장이라서 변동성은 좀 있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몇몇 종목들만 수급과 연결된 종목들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총 합계로 총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